그럼 이제 R 기초 문법을 차근차근히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RStudi오에서 소스창에 입력해 보시고 컨트롤 엔터 하면서 문법을 익혀주세요. 우선 기초 문법을 익히기 전에 문법을 좀 쉽게 익히는 방법을 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R은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익숙해지는 과정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외국어를 익히는 거랑 비슷한 경험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잖아요. 언어를 익히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 영어 공부하던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이런 책을 이용해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작업은 여러 가지 규칙들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예외를 외우기 시작하죠. 이런 규칙과 예외를 다 외우고 나면 그 다음으로 하는 건 이제 시험을 보는 거죠. 토익 시험을 보고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원하는 점수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많은 규칙을 외웠음에도 불구하고 점수는 잘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죠. 왜 그러냐면 영어를 학문의 대상으로 접근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영어를 사용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굳이 이런 식으로 공부할 필요가 없겠죠. 규칙은 일단 간단한 것만 하나 익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랑 동사가 만나면 문장이 만들어진다. 이 규칙 하나만 알아도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서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핵심 규칙을 익힌 다음에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실제로 영어로 대화를 해보는 겁니다. 영어로 대화를 하다가 뭔가 아쉬운 점이 생기겠죠? 뭔가 더 고급스럽게 표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러면 또 다른 표현을 익히고 다른 규칙을 하나 더 익힌 다음에 다시 현장에 투입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규칙은 간단히 익히고 현장에서 적용해보는 방식으로 반복하면서 학습을 해야만 실제로 현장에서 영어를 쓸 수 있게 되겠죠. R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모든 규칙을 먼저 다 외운 다음에 모든 문법을 다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요. 일단은 핵심적인 문법 규칙들만 익힌 다음에 실제 데이터로 분석하는 실습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또 다른 규칙을 하나 추가하고 또 데이터 분석으로 실습을 하고, 이렇게 반복해야만 실제로 업무에 쓸 수 있는 방식으로 R을 익힐 수 있습니다. 분석을 하기 위해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개념은 변수라는 건데요.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는 형태의 데이터가 있어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의 몇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소득, 성별, 학점이라는 이 세 가지 속성하고 그리고 국적이라는 속성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소득, 성별, 학점은 모두 다 다른 값으로 되어 있죠. 국적은 전부 다 같은 값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어떤 속성이 다양한 값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걸 우리가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얘는 뭘까요? 다 똑같은 값이니까 상수가 되겠죠. 이렇게 다양한 값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속성을 변수라고 하고, 사실 우리가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변수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변수, 소득, 성별, 학점만 있어도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남녀 중에 누가 소득이 높을까? 성별에 따라서 학점이 다를까? 학점이 증가할수록 소득이 증가할까? 이런 식의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데이터 혹은 데이터셋이라고 하면 사실 그거는 이런 변수들이 묶여있는 덩어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변수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파악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상수는 있어봤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국적에 따라서 소득 차이가 있는지 혹은 국적에 따라서 여성의 비율이 다른지 아무것도 분석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에 우리는 변수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R에서 이 변수를 어떻게 활용하고 만들 수 있는지 직접 실습을 하면서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변수를 활용해 볼게요. 아까 앞에서 우리가 ggplot2라는 패키지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library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불러들이는 작업을 했어요. 인스톨은 패키지라는 걸 컴퓨터에 설치하는 과정이고요. 라이브러리는 사용하기 위해서 컴퓨터로 불러들이는 작업입니다. 라이브러리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고 나면 이 ggplot2라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여러 가지 명령어들을 사용할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gplot2라는 패키지 안에 mpg라는 데이터가 들어있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확인해 봤던 겁니다. 그리고 이 head라는 명령어는 mpg라는 데이터의 앞부분 일부만 보여주는데요. 이 명령어를 다시 한번 실행해 보세요. head mpg를 출력하신 다음에 출력물을 보고 어떤 것들이 변수를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출력 결과에서 이런 열 하나하나가 변수가 되겠죠. 이런 변수들을 활용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변수를 활용해서 간단한 분석을 해보죠. 이렇게 min이라고 쓰시고
괄호 열고 mpg 데이터 이름을 한 다음에 달러 기호를 붙이고 HWY라는 변수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리고 실행을 하시면 23.44017 이런 값이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 이 달러 기호는 뭐냐 하면 mpg 데이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정한 변수를 지칭할 때 쓰는 기호입니다. mpg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HWY 변수를 지칭할 때 달러 기호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코드는 결국에 mpg 데이터에 들어있는 HWY 변수의 값들을 가지고 평균을 구하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숫자는 모든 자동차들의 고속도로 연비 평균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mpg의 HWY를 max라는 명령어에 넣고 실행해 보세요. max는 맥시멈, 최대값을 찾아줍니다. 그러면 44가 나왔네요. 고속도로 연비 중에서 제일 높은 게 44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번에는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만드는 hist라는 명령어에다가 mpg 데이터에 HWY 변수를 넣어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아래 플롯창에 그래프가 나타날 겁니다. X축을 보면은 이렇게 고속도로 연비 변수가 있고요. 그리고 Y축에는 frequency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값의 개수, 빈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몇 대나 있는지를 나타낸 거죠. X축을 보면 적당히 이렇게 구간이 쪼개져 있네요. 제일 높은 막대를 보면 고속도로 연비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곳이네요. 그러면 고속도로 연비가 25에서 30에 해당하는 자동차가 대략 80대 정도로 가장 많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으로 긴 막대는 고속도로 연비가 15에서 20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30보다 큰 자동차들은 점점 줄어들고 또 15보다 작은 자동차들도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 안에 들어있는 특정한 변수를 지칭할 때 달러 기호를 이용한다는 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방금 우리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의 변수를 활용했는데 변수를 우리가 직접 만들 수도 있겠죠.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잠깐 해봤어요. 자, 이렇게 소스창에 A라고 입력하시고요.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를 만들고 1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를 해보세요. 그럼 우리가 A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여기에 1을 집어넣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오른쪽 위에 환경창에 A라는 값이 등록이 되겠죠. 그러고 나서 이 변수의 값을 출력하려고 하면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고 컨트롤 엔터해서 실행하면 콘솔창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 화살표 기호를 영어로는 assignment라고 하고요. 우리말로는 할당한다 혹은 할당 연산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기호는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어요. 키보드로 Alt-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왼쪽을 향하는 화살표가 쏙 들어갈 겁니다. 자주 사용하니까 손에 꼭 익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몇 가지 변수를 더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2를 입력하고 출력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C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숫자 3을 입력하고 또 출력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AB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3.5 이렇게 소수점이 있는 숫자를 넣고 또 출력해 보세요. 이렇게 변수를 추가할 때마다 오른쪽 위에 환경창에 하나씩 등록이 되겠죠. 이 어사인먼트 기호는 R에서만 특이하게 이런 화살표 기호를 이용해요. 사실 R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언어들은 등호, 는을 쓰거든요. R에서도 등호를 써도 괜찮습니다. 는을 써도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등호, 는은 R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변수를 만들 때도 쓸 수 있지만 명령어 안에서 어떤 값을 결정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값들이 같다는 의미를 지닐 때도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기능을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변수를 만들 때는 꼭 이런 화살표를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명령어 안에서 어떤 값을 지정하거나 같다는 의미를 지닐 때만 등호를 써라 이렇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화살표 모양의 기호를 쓰던 등호를 쓰던 기능적으로는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변수를 분석에 활용할 수 있겠죠. 변수를 활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A 더하기 B라고 입력하고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3이 나올 겁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A에 1이 들어있고 B에 2가 들어있으니까 둘이 더해서 3이 된 거죠. 이번에는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해보세요. 그러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서 6이 되겠죠. 그리고 4 나누기 B를 하면 2가 되겠죠. 그리고 5 곱하기 B 이렇게도 해보세요. 그러면 10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놓고 나면 분석을 하는데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좀 전에는 우리가 변수 안에 숫자를 하나만 넣었는데 여러 개의 숫자를 넣을 수 있겠죠. 여러 개의 숫자를 변수에 넣을 때는 C라는 명령어를 입력합니다. C 괄호 열기를 한 다음에 넣고 싶은 숫자들을 쉼표로 나열하면 됩니다. 자, 1, 2, 3, 4, 5 5개의 숫자를 D라는 변수로 만들어 보시고요. 그리고 출력해 보세요. 그럼 출력 결과를 보면 이렇게 5개의 숫자가 동시에 나타났죠.
그리고 이 C 함수는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어요. 시작하는 값을 쓰고요. 이렇게 콜론, 땡땡을 입력한 다음에 끝나는 값 5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1부터 5까지 1씩 증가시켜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든 값을 2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하시고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1, 2, 3, 4, 5 5개의 값이 출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속값이 들어있는 변수로 연산을 한번 해보죠. 자, D 더하기 숫자 2를 해보세요. 그러면 3, 4, 5, 6, 7이 될 거거든요. 어떻게 된 걸까요? 각각의 위치에 한 번씩 연산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D의 첫 번째 값은 1이니까 1 더하기 2에서 3이 된 거고요. 두 번째 값은 2니까 2 더하기 2에서 4가 된 겁니다. 이렇게 각각의 위치에 한 번씩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연속 변수끼리 한번 더 해볼까요? 자, D에도 1, 2, 3, 4, 5가 들어있고 2에도 1, 2, 3, 4, 5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둘을 더해보세요. 그러면 2, 4, 6, 8, 10이 나올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끼리 한 번씩 더해준 거예요. 첫 번째 값은 둘 다 1이니까 더해서 2가 된 거고요. 두 번째 값은 둘 다 2니까 2 더하기 2에서 4가 된 거고 이렇게 같은 위치끼리 한 번씩 연산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변수에다가 문자를 넣어 볼게요. 문자를 넣을 때는 이렇게 앞뒤에 겹다운표를 쓰면 됩니다. A라는 문자를 A2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출력해 보세요. 그러면 출력 결과물에도 앞뒤에 다운표가 붙어 있죠. 아래서는 이렇게 결과물에 다운표가 붙어 있으면 문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텍스트라는 단어를 B2라는 변수에다가 넣고 출력해 보시고요. 이번에는 C2라는 변수에다가 Hello World라는 문자를 넣어 보세요.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 띄어쓰기 특수문자로 구성된 문장을 만들 수도 있겠죠. 아까 우리가 변수에다가 숫자 여러 개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문자도 여러 개 넣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C라는 명령어를 이용하면 됩니다. C 가로 열기 한 다음에 A, B, C 세 개의 문자를 넣고 D2라는 변수에다가 어사인 해보세요.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입력하는 문자 각각의 앞뒤에 다운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맨 앞에 하나, 맨 뒤에 하나만 있으면 안 되고 문자 각각 다운표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출력 결과에서도 문자 앞뒤에 각각 다운표가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D2에 문자가 3개가 들어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단어를 넣어볼까요? Hello, World, is good 이렇게 4개의 단어를 E2에다가 어사인하고 출력해 보세요. 그럼 출력 결과물에도 각각의 단어 앞뒤에 다운표가 붙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앞에는 우리가 변수에다가 숫자를 넣고 나서 연산을 했는데 문자가 들어있는 변수로 연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B2 더하기 숫자 2 해보세요. 그러면 에러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번에는 문자끼리 더해볼까요? A2 더하기 B2를 해보세요. 그래도 에러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 플러스 기호는 숫자가 들어있는 변수에만 혹은 숫자 값에만 적용할 수 있겠죠. 어떤 기능은 그 기능의 대상이 되는 값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실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실행했는데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된다면 제일 먼저 내가 이 기능을 적용할 수 있는 변수를 활용했나? 이걸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 가지 단어나 문장을 결합해서 하나의 큰 문장을 만들고 싶다. 이런 작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단순히 플러스 기호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자를 결합해주는 별도의 명령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